안녕하세요. 자존감과 소비 만족도를 지키는 재테크, 미니멀 재테크 호호영입니다. 오늘은 명품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명품백에 대한 열망이 자라나죠.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 벌기 시작하면서 명품백을 하나 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명품백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누가 명품백 신상 들고 오면은 관심이 가고 부럽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말 아예 그냥 명품백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명품백을 부러워했다가 현재 아예 명품백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 명품백이 부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백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명품백을 살 수 없다고,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통장에 명품백 하나 정도 살 돈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싶지만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전 제 소비 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버는 족족 모두 다 쓸데없는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커피값이나 편의점, 아니면 집 앞 빵집 이런 데서 자잘하게 돈을 써가지고 카드값을 100만원 이상 쓰곤 했어요. 진짜 대충 되는 대로 쓰면서 살았던 거죠. 당연히 그때 저는 항상 돈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돈을 통제해 본 적이 아예 없으니까 현재고 앞으로고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잠재의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제대로 통제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명품백이나 이런 걸 들고 오면 내가 명품백 살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제 스스로 제 소비를 제대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통제하고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게 되고 나니까 명품백을 보아도 와 예쁘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다른 걸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명품백 살 돈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에 관심 가지며 자신만의 소비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면서부터는 저는 제가 어디에다 돈을 썼을 때 스스로 더 만족감을 느끼는지, 어떤 소비가 더 가치로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소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돈을 대충 씁니다. 돈을 대충 쓰기 때문에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소비 만족도가 떨어져요. 스스로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되는 대로 돈을 쓰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을 스스로 제대로 통제해보세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소비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명품백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소비 만족도 가성비 때문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명품백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는 꼭 명품관에 한 번씩 들러보고는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알아봐서 명품백을 하나 딱 구입을 했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흥분되고 행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과 행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씨가 꺼지듯이 한 번에 확 사라지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여행이나 이런 경험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긴 여운이 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 소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대충 쓰면서 살 때는 제가 어디에다가 얼마를 소비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소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어떤 금액이든 오히려 경험이나 아니면 실용적인 것에 돈을 투자했을 때 훨씬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비 만족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비 만족도 가성비는 가격 대비 소비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왕 같은 돈을 쓸 거면 어디에다 돈을 썼을 때 더 큰 만족을 하는지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소비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건이나 명품백에 돈을 썼을 때보다 경험이나 아니면 실용적인 것에 돈을 썼을 때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긴 여운이 남더라고요. 물건은 몇 달 쓰다 보면 질리지만 경험은 추억이 되니까요. 이건 사람마다 정말 다를 거예요. 똑같이 명품백을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행복하다가 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고 그 가방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운이 남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남이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소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부자들은 결혼 예물이나 반지를 백화점 명품관에서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까르땡땡이나 뭐 티파땡 요런 거 사면 포장해서 백화점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결국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모든 상품도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예물을 맞출 때 단 하나밖에 없는 반지로 디자이너에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건너 들은 얘기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부자 관련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자들은 가치가 상승할 만한 것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이나 보석, 예술 작품 등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묵히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을 소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책으로만 읽었으면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을 매매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질 것이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차나 명품 이렇게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질 만한 것에 대한 소비욕이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소비할 때 사실 이게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 소비를 할 때든 그런 것들을 따진다는 겁니다. 남의 소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것을 소비할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곳에 소비하고 어떤 곳에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결정 없이 대충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가 지나치게 남의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소비와 자신의 소비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